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오늘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아무래도 7월에 FOMC가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때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될지 아니면 빅 스텝을 밟게 될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인 것 같아요. 뭐 연준 이사의 말도 있었는데 다른 이사들의 발언도 좀 함께 봐주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Fed officials Waller and Bullard back another big interest rate increase in July. 네, 대표적인 매파로 불리고 있는 월러 이사와 그리고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월러 이사의 발언입니다. 7월에도 75bp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9월부터는 50bp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점차 인상폭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에 선을 그으면서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촉구했는데요. 이번에 7월에 추가적인 75bp와 9월에는 50bp의 인상을 확실히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여러 가지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9월 이후부터는 25bp 금리 인상으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좀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 의견이었고요. 또 큰 폭의 금리 인상이 4분기에도 지속될 여지가 있다면서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네, 월러 이사의 발언을 좀 받고 그럼 블러드 총재는 어떻게 봤나요? 네, 블러드 총재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었습니다. 그 맥락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는데요. 바로 내용 보겠습니다. 네, 발언 살펴보시면 이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는 이번에 75bp 금리 인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금리는 올해 3.5%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75bp로 가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수를 해왔던 3.5% 수준까지 기준 금리가 올라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견해에 다시 한번 무게를 좀 실어줬는데요. 블러드 총재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장기 평균인 2% 정도로 둔화하기는 하겠지만 이 실업률이 치솟는 등의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지난 1분기 미국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총소득의 경우에는 플러스로 성장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면서 연착륙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도 들어봤고 일단은 7월에는 대체적으로 75bp 좀 자이언트 스텝을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 외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시장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게 고용보고서일 것 같은데 사실 일주일마다 늘 발표가 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 통해서도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수치가 좀 어땠나요? 네, 이번 수치는 좀 늘어났습니다. 좀 안 좋은 수치라는 평가가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블룸버그 보도 통신 내용입니다. US jobless claims rose last week to highest since January. 네, 이번에 나온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올해 1월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수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5천 건으로 전주 대비 4천 건이 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38만 건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직전 대비 5만 1천 건이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는 최근 미국의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고용시장이 냉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수치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기업 측에서 해고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노동시장이 다시 한번 냉각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함께 나오면서 좀 관측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노동부는 금요일에 일자리 증감과 실업률 등을 망라한 6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발표를 앞두고 우려감이 생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잖아요. 이쪽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네, 이번에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물론 이렇게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고용 지표에 대한 전망은 나름 나쁘지 않았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경제학자들은 미국 고용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요.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그 전에 비해 4천 명이 늘어났다면서 이는 큰 수치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될 미국 고용보고서에서도 이 미국의 탄탄한 경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들은 미국 고용 지표 그리고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전 수치에 비해서 4천 건이 늘어난 것이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전히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약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소비자들의 소비 둔화나 주택 부문에서 구매하는 수준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우려감이 고용 시장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테크 기업들 쪽에서는 이 해고률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고용이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 절차에 따라서 조금씩 더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집계된 수치가 맞다면 연준에서 75bp 인상을 단행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50bp로 이렇게 좀 가면서 고용시장도 좀 완화될 분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경기 침체로 가느냐 이 지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버텨주고 있는 쪽이 고용 지표인데 그나마 좀 견조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안심되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 넘어가 볼게요. 그동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파티게이트에 좀 시달렸었는데 사임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가 났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The UK's Boris Johnson has stepped down. Here's what happens next and who could replace him. 네, 영국 쪽에서는 이번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사퇴하기로 동의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BBC는 존슨 총리가 이날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가을에 새로운 총리가 취임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날부로 집권 보수당 당수에서 퇴진하겠다고 BBC 등 영국 언론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총리직의 경우에는 올 여름에 새로운 총리가 뽑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수행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존슨은 유럽연합의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 논의로 혼란스럽던 2019년에 취임을 했고 또 우파 진영의 대표로 이렇게 좀 브렉시트 계획을 이어받아서 EU에서 벗어나 이 보수당 정부를 안정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 7일 집권 보수당 대표 사임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지금 정치적인 여파 쪽에서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도 나오고는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경제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 부분에도 집중이 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시장에서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아무래도 논란거리가 많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되었다고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망을 살펴봤을 때는 이 안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좀 심해질 경우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도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 보리스 존슨 총리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아쉬워하고 있지만 러시아 쪽에서는 이 보리스 존슨 총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관계를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일단 이 소식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관계까지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추이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